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바른 턱 관절, 건강한 턱은 음식을 씹고 말을 하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턱뼈의 발육 이상으로 위턱과 아래턱의 맞물림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한 저작장애, 발음장애, 외모 콤플렉스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턱에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고 입을 벌리는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턱 관절 장애와 턱 교정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턱 교정 수술이나 턱 관절 장애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상담 전화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턱 교정 수술과 턱 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과 구강-아강면외과 전문의 박봉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 주제가 턱 관절 장애와 턱 교정 수술인데요.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주제가 턱 교정 수술과 턱 관절 장애입니다. 네. 엄격히 말씀드리면 두 질환은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턱 교정 수술이라는 것은 질환이기보다는 턱 변형증 환자분을 수술적으로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흔히들 주걱턱이나 무턱, 그다음 삐뚤어진 턱 같이 턱 모양이 정상적이 아닐 때 그 턱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행해지는 수술을 우리가 턱 교정 수술이라 하고요. 이때 아프고 소리가 나고 또는 입이 안 벌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턱 관절 장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턱 교정 수술과 턱 관절 장애 자세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턱 교정 수술은 턱의 변형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수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턱 변형증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턱 변형증이란 흔히 이제 주걱턱, 무턱 또는 삐뚤어진 턱과 같이 그 위턱과 아래턱의 모양이 약간 비정상적이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위턱과 아래턱의 그 부조화가 생긴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얼굴의 그 모양의 이상뿐만 아니라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 이상이 옴으로써 음식을 제대로 저장할 수도 없고 또는 또 정확한 발음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턱 변형증, 주걱턱, 무턱, 비뚤어진 턱 이렇게 대표적인 유형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턱 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모두 위아래 턱뼈의 이상이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주로 위아래 턱뼈의 그 형태라든지 그 위치가 이상한 것을 우리가 골격성 부정교합 또는 골격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치아 자체의 문제보다는 뼈 자체의 문제가 턱뼈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턱 변형증 환자분에 있어서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위아래 턱뼈의 위치나 뭐 크기의 이상으로 여러 가지 턱 변형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래턱이 유독 많이 나와 있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주걱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걱턱도 턱 변형증의 하나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턱 변형증 환자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주걱턱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병명은 하악골 전돌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하악골이라는 아래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위턱보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돌출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을 말하고요. 아래턱이 위턱보다 나오기 때문에 아래 치아도 윗 치아보다 나오고 아래 입술도 윗 입술보다 나오게 되어서 여러 가지 그 심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는 이렇게 발음 장애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적인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걱턱 음식을 씹을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 발음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주걱턱 이외에 턱 변형증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아래턱이 앞으로 돌출된 주걱턱 환자와는 반대로 아래턱이 위턱보다 그 뒤쪽으로 들어간 경우나 또는 아래턱이 위턱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흔히 저희들은 이제 무턱증이라고 일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병명으로는 하악골 후퇴증 내지는 하악골 외소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악골 외소증은 우리 동양인에서보다는 서양인에서 좀 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빈번하게 그런 얼굴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한쪽 턱이 길거나 과도하게 성장해서 얼굴이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경우에 우리가 그 안면 비대칭 또는 그 삐뚤어진 턱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심한 안면 비대칭이랑 안 그러면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그 안면 비대칭에서는 우리가 턱 관절이나 턱뼈에 여러 가지 종양이나 질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림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안모가 조화롭고 대칭적이라면 턱 끝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안면 비대칭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아래턱이 위턱보다 들어가거나 작은 경우가 무턱증이 되겠고 또 반대로 아래턱이 위턱보다 돌출된 경우 우리가 흔히 주걱턱, 즉 하악골 전돌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상악골이나 하악골이 길어져서 긴 얼굴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아래턱이 짧아지는데 이렇게 얼굴이 짧은 얼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턱 변형증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원인들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턱 변형증 환자분이 계시다면 자녀분들이 턱 변형 또는 어릴 때의 그 여러 가지 악습관에 연관된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턱 변형증에 많이 연관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한쪽으로만 계속 씹는 습관이 있다면 한쪽 턱이 과도하게 발육해서 얼굴이 삐뚤어지는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릴 때부터 너무 손가락 빨기 같은 아동들이 손가락 빨기 같은 그 습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또한 그 코가 막혀서 이렇게 입으로만 계속 숨을 쉬는 경우에는 네. 얼굴이 길어지고 위턱이 좁아지는 이런 안면 비대칭, 이런 턱관절 장애가 턱 변형증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 습관, 그리고 외상으로 인해 이렇게 턱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턱이 변형되면서 균형이 틀어지면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후유증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턱 변형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앞서 저작, 음식을 씹는 데 불편하거나 발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문제점, 불편한 점들이 있을까요? 예, 앞에서 설명드린 같이 턱 변형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턱뼈의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치아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음식물을 저장하시는 어떤 저작 장애라든지 또는 정확한 발음을 못하는 발음 장애 같은 것이 동반될 수 있고요. 이런 저작 장애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 또한 그 만성 소화 장애 같은 것도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바르지 못한 외모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외모 콤플렉스가 많으시고 여기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또는 대인 기피증 같은 심리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턱 변형증으로 심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턱이 변형이 되면서 얼굴이 틀어지니까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겠죠. 네. 예, 그 심한 턱 변형증 환자분은 단순히 외모가 안 예쁘다는 이런 그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상당히 꺼리고 네. 또한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상담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저희 지금 턱 교정 수술과 턱관절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풀어보실 수 있는데요.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이 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턱관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지금 만 2돌 지난 여자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턱이 살짝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하려면은
얼마나 빨리 교정이 되는지,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뒤쪽에 설명을 할 내용인데요. 네. 두 돌이면 아직 상당히 어린 나이고, 그렇죠. 예, 사실 아기 때 주걱턱이 있으면 성인에서도 주걱턱이 될 확률이 좀 꽤 높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턱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정 치료라든지 뭐 장치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유전적으로 조금 이렇게 골격적으로 이렇게 주걱턱이 되어야 되는 환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은 주걱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그 시기는 사춘기 이후에 다시 진단을 하셔서 이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수술 아니고 교정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치아 교정 수술을 해서 나중에 한 10대 말이나 20대 초에 수술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대로 뒀다가 지금은 성장을, 이 시기에는 전리 관리라든지 예. 또는 그 치아 우식정, 썩은이 관리라든지 네. 그런 걸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네. 애기 아빠를 이제 제가 키워봤었는데 아는데요. 네. 그때 한 7, 8살 정도 돼가지고, 그때 이제 턱을 짤 때 걸고 자는 모양. 예, 그렇거든요. 머리로 해서 턱을 네. 제가 걸고 자는 그 모양으로 이래가 하니까, 그렇게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인데, 그렇게 이제 심하지 않고 약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애기는 좀 더 빨리 하면 그 모양이 잡히지 않나. 그런 예. 네.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걱턱 환자분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착용하는 성장을 좀 멈추려고 네. 성장하는 턱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 턱에 이렇게 모자를 끼워서 머리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건데, 그게 요즘에는 이제 효과가 있냐 없냐는 상당히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효과가 있었다면 상당히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턱 모자를 어릴 때부터 착용하더라도 주걱턱이 되는 환자들은 결국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반드시 네. 평가를 다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그러면은 중학교, 보통 중3이나 고1 정도에 다시 평가해서 예. 뭐 교정 없이 수술 없이 교정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수술이 조금이라도 하는 게 유리하다 하면 그냥 수술을 좀 고려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머니 상담 전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연결된 전화가 한 통 더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우리 아이가 23살 남자인데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벌리면 귀 양쪽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게 대법했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해서 제가 몰랐었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두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주의사항이 있는 건지, 만약에 병원을 가야 된다면 진료에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이 경우도 나중에 우리 설명을 드리게 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턱 관절 장애입니다. 턱 관절 안에 물렁뼈가 들어있는데 물렁뼈가 제 위치에 안 있고 앞으로 빠져 있음으로써 이제 입을 벌릴 때 턱뼈가 물렁뼈를 이제 넘어가면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관절 원판 디스크가 앞으로 전방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입이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걸려서 또 딱딱 소리가 나는 거는 물렁뼈를 자꾸 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물렁뼈가 닳아지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 아파서 이렇게 아프지가 않아서 아마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소리를 내보지 마시고 입을 적게 벌리고 딱딱한 것을 줄이는 그런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고요. 심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턱관절 스플린트 치료 같은 것을 좀 해서 네. 관절 안에 압력을 줄이고 그 물렁뼈를 조금 뒤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턱관절 스프린터. 예. 예.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예. 겁니다. 예. 제가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립이 다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관절 가게 되면 무슨 과를 가야 되냐고, 치과 있는 데를 가야 되냐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치과, 구강내과 또는 구강아간면외과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쪽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움이 예. 되셨나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저희 턱 교정 수술과 턱관절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턱 변형증이 어떤 것이고 또 원인, 그로 인한 문제점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턱 변형증의 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걱턱이나 무턱 같은 이 턱 변형증이 와서 수술을 받길 원한다면 곧바로 수술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턱교정 수술은 단순히 그 얼굴이 예뻐지기 위한 성형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튀어나온 뼈를 깎고 뭐 이렇게 들어간 데를 보형물을 넣는 그런 수술이 아니고요. 턱뼈 자체를 위치 이동하고 이렇게 그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위아래 치아의 물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물림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턱 교정 수술은 수술 전에 치아 교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수술 전 교정 치료가 필요하고요. 수술 후에도 약 6개월 정도 그 마무리 치아 교정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치아 교정 치료 기간 중에 약 그 일주일 이내로 입원하셔서 수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 뭐 1년, 뭐 2년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꽤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턱 교정 수술 전에 치아 교정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아 교정 치료는 왜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네,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 그림, 왼쪽에 그리면 초진시 그림은 이제 주걱턱 환자의 초진시 구강내 사진인데요. 네. 치료 전에 아래 치아가 위 치아보다 조금 약간 돌출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바로 수술을 해서 턱을 넣는다면 입이 치아가 안 맞게 되고 예. 그래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턱이 다시 미끄러지거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3, 4개월, 8, 9개월, 약 1년 정도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하면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말 그대로 수술 전 교정 치료는 진행을 할수록 치아가 더 안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걱턱이 더 심해지고 약 그 1년 정도, 12개월 정도 그 술전 교정을 한 후에 안 맞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치아를 맞추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그 마지막 그림은 그 수술 직후 사진인데 위아래 치아가 수술 후에 잘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턱 교정 수술이라고 해서 턱만 손보는 게 아니라 뭐 치아 형태까지 이렇게 손을 보고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실제 치료 과정은 어떤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실제 얼굴 모양의 변화와 그다음에 이렇게 수술 초진 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걱턱 환자의 초진 시 그 얼굴 모양과 구강내 사진인데요. 아래턱이 약간 돌출되고 아래 치아는 위 치아에 비해서 약간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1년 정도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하면 아래 치아가 더 펴져서 아래 입술이 더 돌출이 되고 주걱턱이 더 심해져 보입니다. 즉, 그 술전 교정을 진행할수록 치아는 더 안 맞게 되고 네. 안모는 더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예, 뭐 1년 정도 이렇게 술전 교정을 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 나면 수술 결과도 더 좋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안 맞는다고 하셨지만요. 이 수술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림을 한 번 더 보죠. 예, 아까 그 환자분의 네. 그 수술 직후 사진인데요. 앞의 그림처럼 술전 교정가 완료된 후 수술을 통해서 아래 턱뼈를 뒤쪽으로 이동시키면 안모도 좋아지고 치아 물림도 이렇게 개선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술전 교정 치료는 턱 교정 수술 시에 수술량을 늘려서 안모와 교합의 개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고요. 네. 수술 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그 수술 전에 교정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겠습니다. 네, 수술 전 교정 치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정상 좀 빠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예, 그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정 치료를 해서 수술 직후에 그 우리 이 물리는 게 좀 안정성을 얻는 것이
안정성을 얻는 것이 장점이 되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교정 치료와 또 수술 기술이 조금 바뀌고 발전함으로 인해서 좀 치료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 2에서 4개월 정도 수술 전 교정 치료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을 먼저 하는 교정 치료 없이 수술을 먼저 하는 선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뭐 어떤 치료든 그렇겠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는 뭐 교정 치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치아 교정 치료 없이 뭐 선수술 치료, 치아 교정이 필요 없이 뭐 수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수술을 좀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수술 전 교정 치료를 약 2, 3개월 하거나 안 그러면 아예 하지 않고 수술을 먼저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교정 치료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모든 환자분이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치아 교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정 선생님과 또는 수술을 담당하시는 우리 구강외과 선생님과 협진해서 선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턱 변형증 수술을 하기 전에는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예,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 마취를 위한 검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인 체열 검사와 네. 심전도 검사, 그다음에 가슴 엑스레이 검사는 필요하고요. 예. 그 외에 수술을 위한 준비도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실측 두부, 제일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가 실측 두부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런 실측 두부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두개골에 대한 상악골과 하악골의 위치를 이렇게 제적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또 이 모형에서 모의 수술을 실시하는 하고 또 수술에 필요한 장치물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수술 준비 과정이 되겠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요즘에는 3D 기술이 발달해서 환자분이 실측 안면골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물 모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의 수술을 실시하고 또 수술 보조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 시에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특히 복잡한 수술을 할 때나 또는 뼈 이식 수술이라든지 또는 뼈를 삭제하는 양이 좀 복잡할 때는 이런 실측 모형을 만들어서 모의 수술을 진행해서 그걸 예측하고 수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워낙 3D 프린트 기술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뭐 턱 교정 수술에 있어서도 활용이 좀 더 정확하게 잘 필요로 해서 쓰일 것 같은데요. 뭐 활용이 요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즘은 주로 이제 예전에 건축학 등에서 이용되던 캐드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자분의 3차원 CT를 네. 실제로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모의 수술을 진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 진행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저런 수술 장치물을 제작해서 수술 시에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턱 교정 수술과 턱관절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저희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턱관절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이 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아니, 제가 턱 관절이 있어가지고, 네. 한 1년 정도 턱 관절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 나왔던데, 지금 장치도 지금 끼고 있고, 예. 근데 한 1년 정도 하면은,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치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수술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어떤가요? 예, 혹시 환자분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만 58세에. 아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서 턱 관절 장애는 일반적으로 아마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아니고 좀
뼈가 갈리는 소리 같이 좀 석석 이런 소리가 좀 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우리가 그냥 턱관절 장애에서 물렁뼈가 앞으로 빠진 증상이 아니고 예.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물렁뼈 자체가 좀 그동안 많이 사용해서 얇아져서 또는 심하면 없어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장치물 치료,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턱을 적게 벌리고 부드러운 걸 드시고 하품이 나면 턱을 잡아서 입을 작게 벌리게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우리가 무릎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듯이 턱관절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는 아주 적응증을 잘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좀 조심을 하면서 좀 생활하시고 또 선생님하고 잘 의논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뭐 궁금한 점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자료를 찍어보니까 네. 이게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 물렁뼈가. 그래서 어. 어디 다 낑겨 있는 건 아니고 며칠 전에 MRI 찍었는데 이게 박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뼈가 짧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퇴행성 그거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또 빠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좀 빠져가 있더라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물렁뼈 자체가 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젊은 20대 환자분에서 빠진 거하고는 달리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회복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엇보다도 좀 조심하시고 턱관절을 많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 장치물을 만드셨으면 계속 끼시면서 착용하시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길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이 더 연결돼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된 건가요? 예, 연결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턱 비대칭이 좀 심한데요. 예전에 치과 치료를 이제 잘못 받아가지고 한쪽으로만 계속 씹는 습관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원래 조금 사람이 다 똑같진 엄마 이거 네, 원래 사람이 다 똑같진 않지만 네. 네, 좀 계속 점점 심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완전 장애처럼은 아닌데 너무 콤플렉스가 돼서요. 얼굴이 비대칭 쪽으로, 네. 네네. 그리고 이게 코도 막 조금씩 다 비틀어지고,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빡빡 소리도 나고, 좀 피곤한 날은 입이 안 벌어지고요. 그리고 만약 입을 벌리면 약간 옆으로 벌어지는 이런 건데요. 네. 혹시 이거를 치료하려면 꼭 수술이나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없을까요? 예. 예, 이분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턱관절 장애도 있으면서 네. 또는 이게 안면 비대칭도 같이 동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속 씹어서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생긴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육이 그냥 한쪽 교근이라고 여기 볼에 있는 그 씹을 때 쓰는 근육이 커진 경우도 있고요. 네. 근육만 커진 경우도 있고 또는 그게 지속 오래되어서 뼈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한쪽 비대칭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셔서 판단해야 되겠고 근육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뭐 수술을 하지 않고 요즘에는 그 보톡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위해서 근육을 좀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또 한쪽 턱뼈가 많이 자라서 비대칭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편악수술, 양악수술 같은 그런 수술을 아니더라도 턱끝 수술만 가지고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대칭을 맞추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턱끝 안에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좀 말씀만 들어서 좀 판단하기는 힘들고 직접. 예, 이게 뭐 가까운 또 구강외과 선생님한테나 찾아가셔서 한번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네. 턱끝 수술이라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턱끝 수술은 우리가 위아래 우리가 일반적인 턱 교정 수술은 위아래 치아의 물림을 바꾸어주게 되겠습니다. 뼈 자체를 움직여서. 근데 이제 턱끝 수술은 그 치아 물리는 거는 그 변화가 없고요. 말 그대로 여기 아래쪽 부의 턱 끝을
이렇게 뭐 길이를 늘리거나 돌리거나 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좀 비대칭이나 또는 이렇게 짧은 턱을 좀 길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수술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편악 수술, 양악 수술보다는 회복 기간이 빠르고 그 좀 그렇게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박봉욱 치과 전문의 모시고 턱 교정 수술과 턱 관절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3D 프린트 기술 같은 걸로 수술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 수술 전에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수술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예, 방금 전화 통화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그 턱교정 수술은 크게 양악 수술, 편악 수술, 그리고 턱끝 수술이 있습니다. 양악 수술은 위턱, 아래턱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편악 수술은 보통 아래턱만 수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뭐 요즘에 좀 경향이 뭐 양악 주로 이제 이런 턱병증 환자분을 주로 양악 수술로서 뭐 유도도 하고 양악 수술을 받게 많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모든 환자분이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꼭 양악 수술이 필요한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 또 편악 수술만으로 최대한 이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술 자체는 고도의 전문성이 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술 입안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그 시야도 좁고 그 턱뼈 안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턱교정 수술을 전문하시는 구강 아가면외과 선생님께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턱 교정 수술을 통해서 좀 더 예뻐질 수 있다고 하면서 뭐 미용 수술로 생각해서 조금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가서 충분한 상담과 진단 후에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턱 교정 수술에 대해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턱 관절 장애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턱 관절 장애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턱 관절 장애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턱 근육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턱 관절 자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턱 관절 장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특정 근육이 필요하게 되고 아프거나 쥐가 나기도 합니다. 턱 주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턱에 힘을 주거나 너무 딱딱한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턱 주변 근육이 필요하게 되고 턱 근육통이 발생하고 두통까지 오기도 합니다. 이런 턱 관절 근육통을 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와는 별도로 턱 관절 안쪽에 인대나 연골의 이상 때문에 턱 관절이 아프게 되는 것을 우리가 턱 관절 내장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턱 교정 수술, 뭐 이렇게 턱 관절 장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양악, 뭐 편악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 뒤로 잠깐 제가 여쭤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양악 수술, 편악 수술, 수술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턱 변형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양악 수술과 편악 수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모든 환자분이 양악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편악 수술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턱 끝 부위만 수술하는 턱 끝 수술로서 이렇게 충분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사례가 나와 있네요. 예. 준비된 그림이 첫 번째 환자분은 주걱턱 정례분인데요. 수술 전에 아래턱이 과도하게 이렇게 돌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턱 뒤쪽을 분리해서 치아가 놓이는 부위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그림은 이제 수술 후에 그 안모가 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은 주걱턱과 마찬가지로 주걱턱과 반대로 무턱정이 되겠습니다. 아래턱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술 방법은 비슷합니다. 턱뼈 안쪽을 저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반대로
주걱턱과는 반대로 아래턱뼈를 빼주는 앞으로 빼줘서 고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턱끝을 아까 말씀드린 턱끝을 수술해서 앞쪽으로 빼줘서 좀 안목의 개선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주걱턱이나 무턱증의 경우 하악골 수술로 전방이나 후방으로 수술이 이뤄지는 걸 저희가 방금 사진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예, 계속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우처럼 아래턱이 돌출된 것뿐만이 아니고 위턱이 들어가고 얼굴이 긴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악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위에 턱뼈를 이렇게 분리해서 고정하는 모식도를 보여주고요. 이런 환자분에서 실제로 양악 수술을 통해서 위턱의 크기를 줄이고 위턱을 좀 앞으로 빼주고 또 아래턱을 적절하게 집어넣는다면 왼쪽 아래쪽과 그림 같이 안모도 좋아지고 치아 물리는 것도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턱 교정 수술 또 다른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 다음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턱끝 수술을 우리가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치아 물리는 거는 변함이 없고 한쪽 턱이 과도하게 자란 경우에 턱끝 수술만으로 우리가 안모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턱 교정 수술로 인해서 합병증도 사실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턱뼈를 깎거나 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잖아요. 어떤 합병증이 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합병증은 얼굴이 붓고 아래 입술에 좀 감각이 좀 무딘 정도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데 보통 1, 2주 정도 있으면 회복되는 증상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턱관절에 소리가 나고 턱관절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턱관절 장애도 일시적으로 와서 보통 한 달 안에 보통 좋아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우리 언론에서 턱 수술 후에 이렇게 과도한 출혈이라든지 또 환자분에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턱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고관외과 선생님들께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좀 안심하시고 턱 교정 수술 전문의에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턱관절, 턱 우리가 교정 수술 이렇게 살펴보고 아까도 이제 전화가 많이 오느라 턱관절 장애에 대해 저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예. 그럼 이 턱관절 장애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또 입을 벌리기 힘들어서 고통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예. 턱관절 장애 치료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턱관절 장애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앞선 설명과 같이 근육 이상인 경우에는 음식을 씹을 때 턱이나 얼굴 주변의 근육통이나 또는 편두통 등이 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관절 내장증인 경우에는 관절 안에 네. 관절 내장증인 경우에는 관절 안쪽에 디스크 이상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예. 말씀을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예, 싶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는 이런 치료보다는 예방과 또 주의사항이 좀 중요한데요.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네.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과도하게 입을 크게 벌린다든지 턱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더 딱딱한 음식을 드신다든지 또는 주무실 때 이를 간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게 턱을 이렇게 깎물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 습관이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서 턱관절 장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습관들을 먼저 체크하셔서 안 하시게 하는 게 피하게 하는 것이 이제 턱관절 장애의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고 턱관절 장애의 원인 중에 근육통이라고 판단된다면 네. 우리가 근육장애에 대한 치료라든지 또는 근육통에 대한 어떤 물리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근육 염증을 없앰으로써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턱관절 안에 있는 물렁뼈가 실제로 제자리 안에서 앞으로 빠진 경우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턱관절 스플린트를 사용해서 네. 관절 안에 물렁뼈를 좀 제자리로 위치시켜 준다든지 또는 관절 세정술, 즉 주사기를 이용해서 안에 관절을 좀 씻어주고 또는 어떤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주입해서 좀 이렇게 아픈 것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턱관절 환자분이 100명 중에 한 1% 정도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듣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절을 직접 열어서 빠져있는 물렁뼈를 제자리로 위치시켜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는 습관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예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방법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턱을 쓰는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요.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이렇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껌을 즐겨 씹는다든지 오징어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좀 피하시게 하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턱에 소리가 많이 나고 이렇게 턱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품할 때는 이렇게 턱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혀를 말아서 입 천장에 대면 입이 좀 적게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는 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한쪽으로 씹는 습관, 뭐 이갈이, 이악물기 같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이 턱관절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으로 턱관절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외상으로 이 턱관절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턱관절 안에 외상이 당한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쪽 그림은 성장이 완전히 끝나기 전 아동기 때 턱관절에 골절이 있어서 적절히 치유가 되지 않아서 위에 머리뼈와 아래 턱뼈가 붙어버리는 턱관절 강직증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강직증이 발생하면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입을 약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게 벌릴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을 벌릴 수도 없고 아래쪽 얼굴 그림과 같이 턱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아래 턱뼈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하악골 외소증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경우에는 먼저 턱관절 성형술을 통해서 강직증이 온 부위를 뼈를 절단해 주면 위에 핫살표와 같이 우리가 턱관절에 관절 틈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을 벌릴 수 있게 되겠고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무턱증 치료와 마찬가지로 아래 턱뼈를 앞쪽으로 빼주고 턱 끝을 또 앞쪽으로 빼주는 이런 턱 교정 수술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좀 안모를 개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너무 어릴 때 턱을 다친 경우라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턱이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아동기 때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이렇게 턱에 외상을 받아서 턱뼈가 골절이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치료를 적절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또 골절 아니고도 연골에 손상이 가거나 턱 관절 안에 어떤 출혈이 있어서 피가 차 있어서 입을 벌리기 힘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것은 반드시 어린 나이에 오더라도 빨리 치료를 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고 전문의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걱턱이나 무턱 등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치료를 잘하면 교정이 잘 되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뭐 수술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아까 전화 통화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외상과는 상관없이 아동기 때 이제 아래턱이 앞으로 좀 과도하게 나왔다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들한테 이렇게 나왔다고 부모님께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주걱턱이면 성인이 됐을 때도 주걱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 성장을 바꿔주는 여러 가지 장치물이나 치료를 통해서 주걱턱으로 성장하지 않게 이렇게 유도하려는 시도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골격적으로 이렇게 주걱턱이나 무턱이 되어야 되는 환자들은 사춘기 이후에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사춘기 전에 치료를 하더라도 사춘기 이후에 주걱턱이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춘기 이후에 우리가 다시 진단을 해서
실제로 이 그 아동이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는요, 바로 치료를 해야 하지만 무턱이나 주걱턱 등 이렇게 턱 변형 치료는 좀 클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턱 교정 수술과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250-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전화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이 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21살 된 아들이 네.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요번에 보니까 살이 좀 빠져서 그런가 입이 좀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이렇게 위턱 위에 치아가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있어서 예. 얼마 전에 치과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아에는 문제가 없대요. 씹고 이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 보니까 조금 무턱인 좀 턱이 다른 사람보다 좀 발달이 덜 돼 있다, 아래턱이. 그래서 꼭 교정은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꼭 하고 싶으면 또 이제 조금은 해도 되는데 효과는 많이 못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턱만을 수술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따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치열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야구공을 이렇게 얼굴에 한 맞아가지고 예. 입을 벌리면 딱딱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통화만으로 상당히 사실 조금 네. 완전하게 우리가 환자 파악하기 좀 힘든데요. 상당히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턱관절에 딱딱 소리가 나는 거는 턱관절 장애 물렁뼈가 앞으로 좀 빠진 경우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무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심하고 누가 보더라도 좀 외모상에 좀 보기가 싫고 그렇다면 네. 뭐 일반 수술을 조금 고려해서 그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물론 간단한 수술이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 뒤쪽에 그렇게 굉장히 오래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계속 계신 것보다는 한번 오셔서 병원에 들러서 가까운 병원에 들러서 그 상담을 해보시고 꼭 수술이 필요할 것 같으면 환자분하고 잘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마 아래턱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술을 한다면 턱 끝 수술만 하셔도 될 건데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입이 좀 튀어나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래턱이 들어간 이렇게 조금 무턱증인 환자분들이 주로 요 입술이 위아래가 돌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돌출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도 치아만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를 한두 개 정도 발치를 하고 필요 없는 이를 앞쪽 이를 뒤로 움직여주면 입술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통 아들과 또 딸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런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 해서 돌출입을 조금 개선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필요하다면 조금 수술을 통해서 아래 턱뼈를 조금 앞으로 빼주는 그 무턱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턱 교정 수술 후의 회복 기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턱수술 외에는 보통 하루 만에 퇴원한다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출혈이라든지 감염 등의 합병증 여부를 위해서 폐락 수술은 약 3, 4일, 양악수술은 한 5, 6일 정도 입원 치료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수술 첫날은 또 코도 좀 막히고 코피도 나고 할 수 있지만 한 이튿날부터 미염도 드시고 음식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수술 종류에 따라서 회복 기간의 차이도 좀 있고요. 수술 2, 3주 후에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턱 이렇게 우리가 지금 턱 교정 수술 그리고 턱 관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구강 관련해서 턱 관절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턱관절 질환은 턱관절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턱관절 질환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딱딱한 음식을 피하시고 좀 입을 적게 벌리는 그런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턱 교정 수술은 우리가 그 주걱턱이나 무턱, 그 삐뚤어진 턱에서 행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턱의 부조화를 바꿔 줌으로써 안모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능의 개선, 턱의 기능, 구강 구조의 개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의 물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 요즘 안타깝게도 뭐 양악 수술을 이렇게 얼굴을 그냥 예쁘게 하는 수술로 생각하시고 좀 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잘못된 진단 또는 잘못된 수술을 통해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 턱 수술을 또는 또 턱 변형증을 치료하시는 우리 치과 교정과 선생님과 또는 치과 구강아감면외과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네.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다면 아마 합병증 없이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보국 치과 구강아각면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독감 예방 접종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신체가 건강한 20, 30대나 40대라도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손 씻기 등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리 잘하셔서 독감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